이 말 뛰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27.4배 나옵니다. 이 한 근육에 운명을 거십시오. 아니 여기에서는 멤버이 없어. 자, 경마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16년 이제 6월의 시작이에요. 6월 첫 주. 벌써 여름이라서 정말 덥습니다. 해운대 개장했다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 날씨가 이제는 여름이 길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제 야간 경마도 이제는 뭐 길게 시행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대상경주 큰 구찌가 2개가 포진된 6월 5일 일요 과천 경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진 실장 전문위원과 윤택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저희가 합이 좀 맞아떨어지는 맛은 있어요. 근데 첫 방송이나 두 번째 방송처럼 어이없이 얼척없이 여러분들께 웃음을 드린다 이런 것들은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싸움도 붙이고요. 저도 싸움에 동참하고 뭐 서로 토로할 수 있는 얘기들 시원하게 까버리겠습니다. 이제 반반은 저희들이 좀 싫어해요. 예. 프라이드 반, 양념 반을 싫어하기 때문에 프라이드로 밀든 양념으로 밀든 확실하게 밀어드려서 욕을 처먹든 여러분들이 야 그거 잘 봤어 뭐 이런 얘기 하시든 한쪽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경마가 될 소지가 큰 게 대상 2개가 있는데 역대적인 어떤 징크스인데 대상에 큰 구찌가 있으면요 그 앞뒤로도 그렇고 뭔가 그 조짐이 배당 쪽으로 포커스가 좀 맞춰지거든요. 오늘 좀 터질 것 같아요. 자, 진도 뽑기 전에 단쪽으로 한번 두 분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오늘 뚝선배와 SBS배 2개 있는데 화두는 그거 같아요. 뚝선배 부산이 먹냐 서울이 먹냐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윤희원 누가 먹어요? 저는 부산 쪽에 선을 들어주겠습니다. 부산 쪽에 디테일하게 그 해당 경주에 여쭤볼게요. 네. 진희원은 어디가 먹습니까? 저는 서울에서 먹을 것 같습니다. 서울이 먹는다. 아, 이거 크게 붙어야겠는데. 자, 그러면 SBS배 아직 전력 미지의 일본산 마필 3마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제 걔네들의 급수가 지금까지 과천에 왔던 그 노령의 일본산 경주마들 확실하게 뭐 최강실러가 이겼던 경주는 있어요. 작년에. 근데 아우 걔네들 뭐 5세 이런 애들 데려오면 어떡할까 싶어. 4세 정벌이지 뭐 정벌. 3세 4세 이런 애들 데려오면은 뭐 대마신 내버리면은 우리나라 경마 팬들이 욕 나올 것 같아. 그럼요. 그죠? 그럼요. 이제 어느 때 그랬나? 하여튼 우리나라 마필 중에서 잘 뛰는 놈들 명마라고 칭송하는데 웬걸 일본에 적당히 뛰는데 젊은 애 데려오면 어린 애 데려왔더니 대마신 진다. 허탈한 거 아니겠어요? 자, 7살짜리 8살짜리 데려왔는데 걔네들이 어떻게 뛸지 저도 궁금하고 또 해당 경주 되면 또 여러분들께 풀어드리겠습니다만 두 분께 한번 또 질문을 가감없이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SBS배 그 한일 교류전은 일본이 먹습니까? 우리나라가 먹습니까? 우리나라가 먹습니다. 아, 우리나라 먹습니까? 네. 어디가 먹습니까?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말이 먹을 것 같습니다. 토종이 먹을 것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디테일하게 해당 경주 되면 풀어드릴게요. 가보죠. 1경주입니다. 1000m짜리의 국산 6군의 별장 레이스로 가봅니다. 12마리 판입니다. 토요일도 그랬습니다만 판이 요 근래 그렇게 녹록하게 짜여진 판이 없어요. 인기 1위 하나 서있고 꼬리에서 대길 준대길 준준대길 이런 식으로 배당판이 펼쳐진다기보다 얼기설기 엮인 그런 판들이 요 근래 많습니다. 저는 뭐 그런 판들 좋아하거든요. 생각할 거리 많고 분석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남들이 모를 소지가 커요. 두 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번 경주 액면에서는 일단 디놀랜드 이번만 모닝맘보 동일거리 1000m 뛰는 가운데 꿈틀거리는 애들이 4번, 8번, 12번 공백마 7번 해피이글도 괜찮게 봤는데요. 요런 판에서 어떤 놈이 주도권을 갖는지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이 형께 먼저 여쭤보죠. 저는 아까 정상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마번에 없는 녀석입니다. 9번 3명 인디언이라는 녀석인데 전덕인 기수가 거의 2주 동안에 칼을 갈고 있는 녀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덕인 기수에서 박병용 기수로 교체가 됐는데 전덕인 기수가 상당히 아쉬워했던 녀석입니다. 새벽 훈련 모습에서도 고스트, 국산 육군 녀석입니다. 고스트라는 녀석과 놔주는데 이 녀석이 꿈틀꿈틀 거리면서 확실하게 간격을 더 벌렸습니다. 충분히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9번 3명 인디안을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동현 기수가 주행방해로 기승정지 이번 주에 못하는데 뒷얘기가 또 있는데 그건 뭐 뭐랄까요? 확신이, 저기 확인 한 번 더 해드리고 해드릴게요. 저희가 깔 땐 또 확실히 까는데 아직은 뭐 알겠습니다. 유니원 어떤 마필입니까?
저는 조교장에서 언제 나오나 이제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놈이 하나 있는데 6번 퍼펙트 드림입니다. 지난주에도 노란색 체킹을 달고 조교를 시행했는데 월말이었다 보니까 출전 상금에서 밀려가지고 못 나왔어요. 결국 이번 주에 나왔는데 조교 상태는 지금 조교를 하면 할수록 더 좋습니다. 말이 420kg대에 너무 작은 마체인데도 불구하고 뛰려는 투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작은 고추가 매운데 6번 퍼펙트 드림을 저는 첫 경주에 중심 마필로 추천드릴 예정입니다. 인기권 밖의 마필들 두 분 다 추천하시는데 막건 잘 엮어야 될 것 같아요. 요런 경주들 있잖아요. 왜? 잘 봤어 진짜. 네. 6 잘 보고 8, 9 잘 봤는데 야, 이 꼬리에서 비껴갈 때 네. 짜증 확 돋거든. 속 터지죠. 네. 물론 이제 인기 1위를 제껴버렸다. 그건 뭐 자기 탓이야. 근데 인기권에 있는데 요놈은 여기서 한타 부족해. 근데 그놈이 시원하게 오고 자기가 본 마필 거 세트를 이룰 때는 미쳐버립니다. 저희가 복병 그렇게 잡기 어려운데 6번 9번 인기권 밖에 마필들 거론해 주셨고, 저는 그러면은 안쪽 마필들 비교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2번만 모닝맘보 같은 경우가 이제 기본적으로 선행각질이고요. 자기 기록이 있는데 좀 더 땡기고 있는 상황이죠. 4번 자이언트 특급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문세영이 기승하든 조성곤이 기승하든 걸음이 늘어가고 있는 건 맞는데 힘이 꽉 찼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런 유형을 문세영이가 확실하게 해결해 주는 게 그간의 패턴이었는데 요 근래 그 맛이 좀 사라진 상태예요. 그래서 3조 최영주 마방 같은 경우도 말 아싸라게 만든다는 느낌은 뭐 예로부터 그렇게 약했기 때문에 등짝의 승부로 봐줘야 되는데 그거로만은 4번은 좀 불안한 기미가 있다. 그래서 안쪽은 2번, 4번 중에서 2가 확실한 윗길의 마필로 보여지고요. 7, 8, 12 제가 이제 사전에 풀어드릴 때는 전력 변화가 좀 있는 마필들 언급해드렸는데 언급하신 6번과 9번과 비교해서 큰 차이의 능력 우세를 보일 마필들은 또 아니에요. 난전이 될 건데 주도권은 저는 이번 모닝맘보 디놀랜드가 첫 승 타이밍 잡고 들어갈 거라고 판단 내립니다. 자, 뭐 두 분 1경주 좀 더 하실 얘기가 있으면 해도 되고 어떤 뭐 특정 마필이라든가 뭐 전개든가. 저는 한 말이 있습니다. 배당인데 7번 하피그를 좀 배당으로 연결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면 데뷔전에 고저스들이 금캐라를 만나고 그 다음 바다에서 지금 상위군에 올라가 있는 설록과 테마 등극을 만났는데 앞뒤를 다 가진 말이고 주행검사를 재주행을 치렀을 때로 기존 마필들 틈 속에서 싹수 있는 걸음, 저는 7번 하피글은 배당으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주 지목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진이형께 파워무브 같은 마필은 아직 정체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긴 합니다. 하피글은 인기권 아닙니까? 인기권이 인기권. 공백이 27주인데 그래도 주행검사를 이렇게 잡아놨다면 저는 인기권 같습니다. 주행검사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안 팔릴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이거는 저는 안 팔릴 것 팔릴 것 같고 같습니다. 파워무브 같은 케이스를 다시 여쭤볼게요. 조교 내용 한번 체크를 해보죠. 파워무브는 직전보다는 확실하게 좋아졌습니다. 경쾌함도 여전히 좋고 근데 약간 단거리에 약간 앞선이 주춤해야 이 녀석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0m에서는 아무래도 추입 타이밍 가지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마필이 좀 겁나는 게 보여준 맛은 좀 덜 떨어지는데 각질을 확 바꾸거든. 네. 외곽이니까 지가 이제 추입 타선 답 없다는 거 아니까 쭉 뽑아 나올 타이밍이 있어요. 물론 그게 원단 각질은 아닙니다. 힘 써서 붙이는 스타일인데 제가 그런 마필들 수상하게 봐서 재미 봤던 적도 많고 또 한 타임 더 빨리 승부 들어가가지고 이거 이번에 사고 칩니다 했는데 실제 그림이 없어. 아유 뭐 또 얼굴 후끈거리거든. 파워무브 요 GR 마필로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경주 정리 내리고 2경주 가봅니다. 1200의 국산 육군의 별장 레이스. 이게 이제 이번 경주는 그래도 쉽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워낙 덜 떨어진 애들이 많아서 자 능력 마필들의 우세가 점차 지는지 윤택 의원이 이번 경주 풀어주시고 한번 진도 뽑아보죠. 우선적으로 이번 경주도 뭐 미승리 마필들 접전 구도인데 지난번에 첫 입상을 달성했었던 3번 봉화 로켓을 중심으로 인기 구도가 형성이 될 겁니다. 발톱을 숨겨놓고 있는 마필들도 몇 도 보이고 전반적으로 최근에 힌트를 좀 안 주고 있는 놈들이 많아요. 혼전 경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3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경주인지 아니면 여기서 한번 이기고 들어가는 안아짜리를 놓고 반대로 들어가실지 두 전문위원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진 실장 위원님 의견부터 들어보죠.
저는 20주를 좀 많이 공부하는 편이기는 합니다만 이번에는 인정을 해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 6번 드림슬루라는 녀석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녀석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주행검사를 보시면 채찍 한 번 정도만 됐습니다. 주행검사도 보면 쟁쟁한 녀석들하고 뛰었기 때문에 채찍을 그다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일부 4초 때 돌았던 녀석입니다. 이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우승까지 가능한 전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봉화 로켓이 부러질 수도 있다라고. 부러진다고 봅니다. 저는. 아, 그건 아예 막건이 없는 겁니까? 막건이 없습니다. 그럼 뭐 고배당이 당연히 뭐 나온다. 나오는 네, 그런 경주고.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정성 위원님께서도 추천 말피 들어보죠. 저는 뭐 요 이제 말이 지금 많잖아요. 쌍승식을 시행하니만이 모바일을 먼저 시행하니만이 법안이 미비하니 뭐 그런데 언젠가는 뭐 울승식이겠죠. 조인건 기수의 첫 돌아와서 초코를 뚫는 게임으로 좀 보거든요. 마체는 작습니다만 안팡진 맛이 있고 거리를 1000m 썼으면 좀 늦게 올라올 소지가 있는데 1200이기 때문에 9번 고스트 조인건이 돌아와서 몸만 풀었다고 토요경마 때 우리 진미형께서 말씀하셨는데 요게 이제 봉황 로켓 이기러 가는 패턴. 그 이제 억지배당은 저는 이번 경주 노려볼 생각이 없어요. 9, 3 말 그대로 3상승식의 1, 2착은 아예 굳어 있다. 3차권에서 이제 3복식까지 생각한다면 안쪽에 2번이나 5번 융탑까지 한번 견적을 보는 레이스로 9번, 3번 요마권은 인정하고 들어가는 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머리도 9번 고스트로 가져가시는. 쌍까지 보는 거죠. 그럼 봉화 로켓을 두 번 다 그렇게 세게는 안 보시는 경주네요. 아니죠. 한 방인데. 한 방으로? 부산 한 방인데. 한 방을 좋아하시니까. 네. 저도 이제 고스트는 저도 세게 보고 말 자체가 세명 인디언하고 병합을 했을 때도 컨디션이 좀 좋았다라고 판단이 내려지고 여기 배당이 안쪽에 2번 리얼 프로예요. 요거는 초반에 없습니다. 초반에 없는데 지난번 경주에 살짝 순발력이 변화가 왔고 최근 국산 육군 나름대로 좀 강편성에서 몸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번 리얼 프로를 배당권을 추천드리면서 이 경주는 뭐 3호 봉화 로켓이 요번 경주에서 진시장 위원님께서는 꺾으신다. 그리고 정상 위원님과 저는 9번 고스트를 좀 강력 추천드리면서 3경주로 넘어가죠. 예. 윤 의원님은 꺾습니까? 안 꺾습니다. 아, 꺾습니다. 네. 못 들은 거예요. 열심히 봉화 로켓 본다 그랬는데 정신없는 친구네. 본다고 그랬습니까? 가전은 가는데 가전은 가는데? 부러질 소진이 있다라는 거죠, 저도. 1300에 국산 육군 레이스. 우리 사이다 방송이 그런 얘기 별로 싫어해요. 배당이 나온다면 요놈이고요. 부러질 소지도 있으나 또 뭐 이게 이 정치인들 빠져나가는 얘기거든. 그렇잖아요. 저희는 요즘 욕을 처먹더라도 단호하게 얘기 드려서 여러분들이 저산이다. 고지는 저기다. 이렇게 해드리는 거 이쪽을 선호하거든요. 이 산이 아닌 게 벼고 내려갈지라도 3경주 거리 1300입니다. 국산 육군의 별정 레이스입니다. 자, 이제 하위군마 필들 중에서 용수 써보는 애들이 꽤나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두각을 나타내는 놈들. 근데 그렇다고 뭐 선명한 성적을 거뒀으면 벌써 국산 5군으로 올라갔죠. 이제 난전될 공산도 있습니다만 3번 빅스카이. 아, 얘 참 애먹이요. 얘도 51점 마필이죠? 그렇죠. 그죠? 5번 우주최강, 8번 지상정복에 9번 환상의 도약까지 4두 위주의 레이스가 아닌가 싶은데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유니언. 저는 뭐 외곽에 있습니다. 그거 한상의 도약이라는 놈인데 순발력은 있습니다. 순발력은 있는데 문제는 앞에 못 붙여요. 앞에 못 붙이다 보니까 그냥 외곽만 겉돌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선두권에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조교 패턴 자체도 임기원이가 지난주에 복귀를 했는데 그 지지난주부터 계속 공을 들여놓고 복귀작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저는 9번 한상의 도약을 좀 강력하게 노림수를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영 가보죠. 저는 뭐 400kg도 안 되는 녀석입니다. 392였는데 이번에는 한 400kg은 넘지 않을까 되는 녀석입니다. 6번 라이언 위너라는 녀석인데 주폭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근성과 끈기가 확실하게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국산 육군 드림에로우라는 녀석과 놔주는데 절대 지지 않을 근성이 확실하게 좋아지면 틀림이 없습니다. 6번 라이언 위너라는 녀석을 배당 마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체가 작은 애들이 이번 경주 많이 출전합니다. 근데 이제 5번 우주 최강 같은 경우는 전 4월 2일 레이스 슈퍼불패하고 올 때 맞춰 먹었거든. 그때 또 뭐 현장에서 얼마나 외쳤겠어요. 춘식아. 기억나 옆에서. 내 측으로 기대면서 말이 걸음이 뭐랄까 뻣뻣하다는 게 이게 있잖아요. 쫙 뻗어주는 게 아니라 이거라고 그죠, 있어. 그죠. 네. 근데 뻗고 들어가더라고요. 뭐 지난 경주 사정없이 잘랐죠. 이건 뭐 문세영이 아니라 문세영이 하랩이라도 못 온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버텨줬어요. 근데 거리 1300용은 아니라고 보여주거든요. 편성이 약해서 이번 경주 세영이가 또 팔릴 소지가 있는데 오는 끌더라도 그렇게 버텨갈 마필은 못 빼고 근데 그 도전하는 마필 중에 3번 빅스카이 같은 경우 얘도 이제 그 말이 안 커요. 안 큰데 51점 마필이라 지금 저기 김동졸 조교사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 저거 없지 않아요? 첫 승이 없죠. 그죠? 근데 이거를 자기 집 첫 승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잖아. 이제 아무래도 이름만 올려놓은 거라. 네, 이거는 글쎄요 마사의 아나운서가 요새는 그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박태종 기수의 2000승 막 이런 거 네네네. 이거를 가지고 김동철 조교사의 첫 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기에는 좀 그래. 네. 이거는 뭐 사실 그 뭐 근데 뭐 그래도 기록으로는 오면 51조의 첫 승으로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죠? 조인권이가 토요일 경마에서 그 저기 진이 형께서 잘 얘기해 주셨는데 전주 몸 잘 풀었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그 군바리들이 제대하기 전에 널널하잖아요. 말년휴가니 뭐니 해가지고 기간이 많은데 그 제가 군대 다녀온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제대 말년 되면은 동기들은 학교를 복학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네. 그 친구들도 걱정이 많대요. 왜냐하면 학점 관리 같은 거 잘 안 해가지고 복학한 다음에 뭐 학점 많이 올려야 되고 취업 걱정. 근데 네. 이 기수들 같은 경우는 돌아갈 곳이 명확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 편하대요. 근데 준비를 뭐 대표적으로 세영이도 그랬습니다만 잘하고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아, 오히려요? 그러니까 난 돌아갈 때가 있다. 바로 돈 맞을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정준이가 지난주에 왔잖아. 정준이 한번 왔어요. 조인권이가 이번 주에 굉장히 깃발 많이 들 거예요. 그게 뭐 53조하고 연관 지었습니다만 이마방 진짜 첫 승은 아니나 뭐 명목상 첫 승은 또 가능한 3번 빅스카이 같은 경우 요게 굉장히 그 이점을 가지고 뛸 거라 이렇게 보여주고 지하주 기수 8번 지상정보 윤태욱이나 지하주나 똑같이 뭐 도찐개찐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옛날에는 지하주가 정말 너무 좋은 기수였는데 20조 있을 때만 해도 꺾여가지고. 그때야 뭐 말도 좋았고 자원도 좋았고 장축 이런 말 탈 때 기억납니다. 저 그런 유형들 좋아했는데 장축, 무비안. 무비아는 40조 마필이었죠. 무비안도 이제 추임력은 장축하고 비슷해가지고 너무 좋았고. 그거 각질 나중에 바꿔가지고 라이언 위너 그런 점에서는 마체는 작으나 기록에서는 빈틈 공략이 가능한 마필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3번 빅스카이 놓고 5는 자르고 외곽 쪽으로 눈길을 줘야 되는 판으로 3경주를 정리 내리겠습니다. 4경주 가죠. 1000m 국산 오근의 핸디캡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 뭐랄까요 요 근래 편성이 부산 과천에서 인기 1위가 확고부동하게 서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줄줄이 사탕, 비엔나 뭐 이게 아니거든.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는 판들이 많고 그거 알아요 유니언? 뭐 느낄 거예요. 중반 들어가면 부산이든 과천이든 소위 우리가 알 수 있는 인기권의 구도가 완전히 허물어져. 맞습니다. 그거는 네, 기상천외한 마번이 나오는데 대단히 배당이 크진 않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인기도에서 아사모사하게 빗나가면서도 조합하기가 힘든 조합으로 와버리니까. 맞아요. 예, 그 참 팬 여러분들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전주 일요 경마 마지막 경주 맞췄죠. 네네. 호위무사나 싱그러운 봄 볼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요거보다 앞선 인기마 2마리를 넘어서야 되거든. 창세가 있었죠. 랩소디 현장에서 바람 많이 타더만. 네. 그리고 요것도 장산 라이언의 뭐 그렇다 쳐도 배다리 보배도 마찬가지야. 리얼리킹 저 쌍까지 올려서 승부 들어갔었는데 그런 유형의 경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중반 되면 저는 마음에 대비를 합니다. 액면에 보이는 건 그 짓이다. 딱 분명히 뭔가 저 뒷장 빼기가 있다. 그것도 우리가 판단하는 게 우리 직업이니까. 뒷장을 잘 봐요. 뒷장. 사경주에서는 액면을 한번 거론해드리면 뭐 7전에 2번 온 2번만 미래주역이 기준으로 팔리는데 8번 아로고 플라잉 요거가 짱짱하게 2팔이 잡으나 그렇다 그래서 7번 11번 이것들이 많이 밀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열이 많이 처지지 않는 사파전구도 액면이 일단 이루어질 소지가 큰데 두 분은 어떤 식으로 보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이현 어떤 맛입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8번 아르고 플라잉이라는 녀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현 기수가 조교 때 그렇게까지 말을 채찍을 때릴 필요가 있었냐 들을 정도로 채찍을 많이 때렸습니다. 아르고 플라잉이라는 녀석인데, 자, 이 녀석은 스피드감은 약간 평범한 감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 앞에 진시장은 장사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훈련을 해줬기 때문에 그만큼 걸음은 늘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녀석입니다. 8번 아르고 플라잉, 충분히 변화가 오고 있는 녀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뗐다 떼서 돌리는 거지 뭐. 네. 이건 뭐 그냥. 윤희현은 어떤 맛입니까? 저는 뭐 안쪽에도 인기마가 많고 외곽에도 인기마가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비인기마형 오버마 데저트 이글입니다. 2월 20일 날 우승을 할 때 외곽에서 선행 나가서 원사이드하게 한 바퀴를 돌리고 승군 이후 두 번의 경주에서는 바닥을 쓸고 있습니다. 이번에 터치 플라잉과 병합을 했는데 말 컨디션은 많이 올라와 있고, 지난번에 뭐 인기도에선 많이 밀려 있었습니다만은 말 상태가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상태도 올라와 있고 조교 강도도 뭐 좀 충분히 끌어올렸고, 오버마 데저트 이글의 이변 배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 올 땐 선행으로 갔는데 또 직전에는 추입 때 보고 네네. 능력이 좀 추지는 애들이 이런 식으로 당금질을 해요. 뒤에 그러니까 냉온탕 넣잖아요. 우리가 쇠로 뭐 칼 만들 때 일본도를 만든다고 칠 때 냉탕 넣었다 온탕 넣었다 계속 당금질하듯이 데저트 이글이 그렇게 꿈틀거리는 놈인데, 1년에 제가 봐서 한 글쎄요, 아직까지는 뭐 싱싱한 편이니까 한 1년에 두어 번 올 수 있는 놈이면 어느 타임에 올라타느냐거든요. 편성은 관시권 밖에 있는 건 사실이고, 네네. 8선행에 2 따라가고 11, 7 붙어가고 요 구도가 직선 구간에 그대로 갈 것이냐, 이게 정성말권인데, 뒷장을 잘 보자란 말씀은 여기서의 경합 싸움이 날 때거든. 정준이의 이제 3번마 모두 뒤에 같은 마필, 요것도 포화주로 1초대 기록이 있는데 평주로에서 자기 기록을 끌어내면서 올 수 있느냐. 근래 상승세 6번마 은하전설 최보면이 같은 경우에 요런 것도 경쟁력이 있죠. 저는 지금 5번 데저트 이글 같은 경우는 복권권에서의 추천이죠. 네네. 그죠? 그리고 우리 진유형 같은 경우는 아르고 플라잉 놓고 친다는 얘기. 네, 맞습니다. 저는 놓고 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 바퀴 선행승은 8액에 있다. 예, 이렇게 보여줍니다. 1억 5천짜리 22조 안병기 조교사가 돌아온 지 한 달쯤 되나요? 대가리는 딱 한 번 왔고 2착 한 번, 요 정도인데 이 집은 많이 벌어야 되거든, 그간 저거에서. 말이 이제 정비가 될수록 상금벌이 굉장히 나갈 거예요. 1억 5천짜리는 또 공을 치열하게 들여놨기 때문에 8을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로 저도 동의하면서 4경주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5경주가 언제쯤 우리 유니언이 뒤에 후반장에 메인 승부를 걸지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만약 후반장 걸어서 우리랑 겹쳐버리면 어떡할까? 안 줄까? 그럴 때 뭐 전반에 잡다가 후반에 왔는데 그때는 제가 한번 양보를 해야죠 뭐. 같이 겹쳐버리면? 네. 우겨버려서 같이 해, 뭐 이런 붙어버리지 그냥. 그럴 때도 뭐 그때 오면 그때 마음이 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양보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양보 안 해요. 안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 저 자막에 같이 메인 잡고 둘이서 박 터지게 한번 싸우자고. 알겠습니다. 마법 다 까버릴 수도 있어. 씨. 자, 오경주 윤택위원의 메인 승부처, 어떻게 이 경주를 바라보고 어떤 승부를 펼칠지 이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데뷔를 한 이후에 가장 조교가 좋은데, 문제는 조교가 좋다고 해서 다 오느냐, 그건 아니죠. 요번에 뭐 마야필 능력, 조교, 전개, 그리고 마무리 등짝까지 이 모든 걸 합산해 봤을 때 가장 좋아요. 가장 좋고 인기도에서도 좀 처집니다. 배당적인 메리트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 경주 팔리고 있는 외곽의 뭐 8번 빅파이어나 이런 녀석들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안 팔리는 놈들 쪽으로 엮어 때립니다. 한 5, 60배 고배당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고배당으로 맞춰가지고 두둑하게 한번 한 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택연이 현장에서 한때는 작년 하반기에 좀 슬럼프 기믹이 있었어요. 그때 메인 잡았다 그래서 못 치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물어보면 거의 대길성이야. 근데 본인도 확신이 있으니까 들어가는데 나중에 배당 보면 하고 놀래요. 부끄러워지는 거지. 근데 이제
2016년 들어서는 메인 잡으면 좀 크게 많이 누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싸란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배당으로 나 메인 승부 걸 거다 하면 알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따라가거나 아니면 발 빼거나 선택 가능해요. 그 경주의 정답이 1, 2라고 이게 아니라 그 경주를 이런 식으로 노려서 이만큼 노리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동의하시거나 동의 안 하시거나 뭐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니까. 근데 크게 건다는 출사표는 윤택 의원이 작년하고 달라진 것 같아요. 코리아 레이스 어떤 기준으로 볼 때는 적중 개수에서는 거의 상위 클래스인데 맞습니다. 상위 클래스입니다. 제주는 뭐 땀 먹고 막 부산도 땀 먹고 그런데 과천은 아직이에요. 가천은 제가 뭐 요번 주부터 한번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쓰리바를 잡어 보통 저는 그런 게임 안 해봤는데 진현 카지노 가면 그림 3개입니까 4개입니까 같으면은 뭐 잭팟이다 그러는 거 있죠. 뭐냐 기계 말씀하시는 아, 찍고 저안 해봤어요. 저는 기계는 안 합니다. 너무 기계적인 건 싫거든요. 근데 알긴 인간적인 알잖아. 역시. 보기 4개 그렇죠. 그죠? 뭐 있죠. 그 세븐럭키 아닙니까? 그 땡겨가지고 7이 4개 뜨면은 기계가 많아. 기계가 뭐 중요 많아. 무궁무진하죠. 무궁무진해. 많긴 많아. 근데 하여튼 요번 주는 땡겨서 그림의 맨 위에 부산 다적중, 과천 다적중, 제주 다적중 당신 사진을 보세요. 알겠습니다. 쓰리바 딱 걸면 뭐 스리파 노력하겠습니다. 거의 뭐 황금 열쇠입니다. 황금 열쇠 받지 진짜. 받으면 내가 한번 쏘겠습니다. 그 황금 열쇠 받아서 집에 있어요? 팔았지. 참 솔직한 친구입니다. 네. 나도 녹여서 누가 반지를 차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오경주 큰 건 기대하고요. 행운 기원합니다. 6경주 가보죠. 1300입니다. 국산 5번의 핸디캡 레이스가 되겠어요. 뭐 이건 뭐 두 분이 추천 마필이 그쪽으로 안 가더라도 이 마필을 먼저 얘기 드리고 가야겠네. 1번마 헬캣 이거 왜 이렇게 고르면 안 나와? 좀 뭐랄까 계속 추적하던 마필인데 요번에는 의도적으로 바톤 터치를 한번 간 것 같아요. 문수영으로 1번 헬캣 까칠하고 말은 그렇게 뭐 크진 않는데 단거리 1400까지는 제가 볼 때 자기 맞벌이 충분히 될 놈으로 보여지거든요. 전형적인 문세영의 승부 타임이다. 6조도 배고픈 마방 아니에요. 그럼요. 1번 헬켓의 조교 두 분이 어떻게 보셨는지 유니언 어떻게 봤어요? 헬켓은 조교 패턴의 변화가 확실히 왔습니다. 조교 강도를 올린 것도 물론이고 패턴의 변화. 6점 마방에서 답답하다 보니까 야 이런 조교는 안 되겠다. 그래서 조교 패턴을 바꿨는데 문짝도 좋아요. 1번 헬켓은 조교의 변화가 온 만큼 좀 세게 읽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이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2억 기수가 타도 이 정도는 왔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 그 윤희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교 패턴도 확실하게 변화가 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덕사무라는 녀석과 놔주는데도 전혀 밀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끝걸음은 앞설 정도로 좋았습니다. 1번 헬켓은 문세영 동작이라면 실수만 없다면 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머지 기타 맛빌들 한번 보죠. 직전보다 충분히 호전세를 보이는 맛빌들 어떤 놈들을 생각하시는지 유니언 가보죠. 저는 5번은 레크리스인데 이제 책으로만 보시면 지금 가지고 있는 예상지로만 보시면은 야 이게 대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3월달에 위즈런, 3월 27일 날에 프라임 골드, 4월달 섬강이, 5월달에 조국의 등불, 국산 하위군 경주에서 발빠른 마필들 경주를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놈은 추입인데 쫓아가다가 지치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선행마가 없잖아요. 빠른 말이 없고 또 빠른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직선에서 뭉치는 레이스라면은 저는 5번은 레크리스가 조교까지 좋아진 만큼 막판을 치고 올라온다. 무게를 한번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이언은요? 저는 뭐 5번 넥클리스도 좋습니다. 1번 헬패켓도 좋은데 2번 빅챔피언은 오히려 대가리는 아니지만 무난하게 입상까지도 가능한 전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노가다 조교를 실시한 녀석이기 때문에 임난 기수라면 충분히 막판 한 발은 끄집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편성이 일처럼 선명한 애가 없으니까 12 야오미라클 같은 경우에 전 좀 이거는 기수 선정을 왜 이렇게 갔을까 싶은데 파울로 기수 요 다음 판부터 이제 큰 상금 버는 걸 타야 되는데 이거는 의외예요. 12 야오미라클에 파울로를 올렸다. 이게 그 이태식 마주가 보면 페로비치 기술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외우는 기수. 네, 맞아. 페로비치 기술을 많이 선호하는데 그래서 태운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근데 집중을 딴 곳에 할 소지가 큰데 야오미라클이 파울로 기수 아직까지 뭐 악병마에 대한 어떤 강점 이런 걸 보인 건 아니라서 그 이제 일렬돌 맞고는 상당히 불안하다. 저배당 구도인데 그 가치가 없어 보여요. 기수 선정에서 일단. 그 이제
워낙 무진마 편성이라서 1헬켓에 12는 팔리는 구도고 6번 장비 천복은 급수상 더 띄워줘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도 뭐 큰 걸음이 계속 못 나오고 있거든요. 얘 좀 변화 있어요? 1년. 장비 천복이 말씀하신 대로 변화가 있습니다. 저게도 좀 더 빠릿해지면서 구보의 양을 늘렸고요. 그만큼 정성을 좀 들여놨는데 컨디션도 좀 제법 올라와 있더라고요. 착한 금화 얘기를 진위원께 여쭤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황순도 기수 얘기할 때 토일자인가요? 연투가 안 된다. 이게 이제 그런 케이스. 물론 본인이 직접 타진 않았어. 4월 10일날 착한 금화 선행승부 걸었는데 최원중 기수 타더니 직전에는 5초대. 이건 뭐 하는 짓인가? 다시 한번 최원중. 근데 이게 비주류 기수끼리 그런 게 있죠. 서로 주고받고 누가 만들어 놓고 너 타라. 이연대잖아요. 착한 금화 우리 사이다 방송답게 한번 반반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1300m인데 착한 금화가 선행을 나간다. 몇 미터까지 끊을까요? 오전장에 뭐 선행마들이 그냥 댕댕댕댕 들어온다면 요것도 문세영 기수가 고춧가루만 뿌리지 않는다면 1300까지 다 돌 수가 있겠는데 저는 1200m에서는 잡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1200까지다. 네, 1200. 고춧가루 안 뿌리고 뛰어도 1300 돌릴 마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1200까지. 많이 봐주면 1200까지. 주도를 하는 정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가는. 선행 못 갈 수도 있어. 최원준이면 선행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일렬둘이 그러니까 꼬시는 막건이 돼요. 사실 너무나 부진한 애들 위주니까.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돈 들어가지 마세요. 특히 사이다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은 이거 먹어서 뭐 할 거. 이런 불안한 막건에 헬켓 쌍으로 가실 때 언급해드린 마필들 요것들 많이 참고하셔서 이번 경주 노림수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7경주 가보죠. 1700 혼합사고나 핸디캡 레이스 근래 뭐 1800 이상 1900m 2000 그 하루에 하나도 없는 케이스가 많아요. 1700 레이스가 뭐 중거리입니다만 꼭 장거리처럼 느껴지고 있는데 이번 경주는 진이 형께서 한번 풀어주시고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주거리 1700m입니다. 어느 정도는 게이트가 거의 꽉 찬 듯한 느낌이 들고 있지만 그래도 쟁쟁한 기라성 같은 녀석이 상위군에 올라갈 수 있는 녀석이 서 있습니다. 5번 선록이라는 녀석인데 직전 플리티비체에 아쉽게 지긴 했습니다만 사이즈는 워낙 월등한 녀석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요 녀석을 인정을 하냐 안 하냐인데 준시장 저는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후차권에 찍어먹는 경주도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뭐 조교가 좋았던 이번 스타 시드니 뭐 4번 에코부스터 뭐 인기를 끌 수 있는 10번 토탈워커 뭐 1강 3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정상위원님은 여기 편성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5번 솔로 놓고 치는 게임 맞고요. 네. 붙일 때 뭘로 좁히느냐의 게임이거든. 네. 근데 이제 10번 토탈워커로 인기가 많이 몰입될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좀 이번 경주 심플하게 보는데 49조의 동반 출전에 토탈워커, 에코부스터 이 두 마리 다 무게감이 있다. 그래서 사전에 막건 사이즈는 5축에 4, 10 요것들만 들고 현장 가서 가감을 하든가 그대로 밀어붙이든가 정리를 낼 게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윤현님께서는 사가 셉니까? 테니스입니까? 저는 뭐 일단 에코부스터 같은 경우는 네. 49조 마방이 마필이 아니잖아요. 네. 다른 마방 마필인데 4번 에코부스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고 비록 뭐 거리 1700 경험이 없습니다만은 라스트 끝걸음도 괜찮은 말이에요. 조교 상태 역시도 조인건 기수가 2주간에 걸쳐서 좀 신경을 써놨기 때문에 4번 에코부스터 체크 필요하고 여기에 또 한 마리 8번 브룩스입니다. 16번 뛰어서 한 번밖에 못 왔는데 말이 최근에 보면은 조교를 시행을 하는데 제갈바지도 너무나도 잘 받아주고 건너편 주로까지도 상위군 마필들과 병합했을 때 좋았기 때문에 저는 4번, 8번 이 두 마리를 배당으로 추천드릴게요. 저는 여기 한 마필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스타 시딘이라는 녀석인데 이번 경주 완식이가 그다지 세게 조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잠재력이 상당히 풍부한 녀석입니다. 근성 자체가 좋아서 혼자 놔둘 때는 그다지 임팩트 있는 걸음이 아닙니다만 옆에 마필이 옆에 쓰면 확실하게 눈빛 자체가 달라지는 녀석입니다. 게이트 이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 발은 끄집어낼 수 있는 녀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을 약간 흘리던데 사가 세단 얘기죠? 10번보다.
아까 저는 뭐 4가 세다 10번이 세다 이런 개념보다 일단 10을 좀 약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게 이 친구 이상한 친구입니다. 우린 반반 취급 안 해. 진이형께서 여쭤봤잖아요. 4가 세냐 10번이 세냐. 그 말이 흐리듯하고. 네 의견만 말씀하세요. 네 의견만. 4가 세요? 10이 세요? 4가 셉니다. 4가 세답니다. 네네. 4가 세답니다. 아까 싹 기름장어처럼 빠져나가더라고. 그 우리 사돈이 저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서 저도 4가 세 보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7경주 마무리 짓겠고요. 8경주 갑니다. 둘이 역공 들어오는 거 보셨죠? 세네요. 반반하지 마. 우리 뒤끝 있어. 태풍인데? 자, 오늘 가장 뭐 재미난 경주입니다. SBS 한일전 G3 경주인데 풀어드리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좀 풀어드려야죠. 여기 뭐 공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정상의 다음 경주 뚝선배를 메인 승부로 잡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풀어드리고 싶어도 두 분이 하실 얘기가 많아도 제가 좀 뺏어갈 거니까 8경주에서 여러분들께 좀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SBS 한일전은 일본이 먹냐 우리나라가 먹냐 두 분 다 우리나라가 먹는다 였어요. 네. 반반 싫어한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드리니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죠. 서울이 먹는 이것도 또 우리나라가 먹더라도 과천이 먹느냐 부산이 먹느냐가 또 디테일이 있어. 그죠? 네. 그러면 폭을 약간 넓힐게요. 부산에서 먹는다면 이마필이고 과천에서 먹는다면 이마필이다. 요렇게 두 분이 한 마리씩 부산과 과천. 왜냐하면 두 분은 1등 얘기죠. 1, 2차가 아니라 1등을 우리가 먹는다는데 부산이 먹느냐 과천이 먹느냐 후보를 한 마리씩 준비를 해주시고요. 제가 좀 1번 3마필 약간 거론드리면 베스트 위시 6번 키모아 발론 그리고 외곽 11 드레스노트 전 제발 부탁드립니다. 마사에 여러분께 3, 4, 5세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마필 한번 데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 마필의 능력을 저희가 무슨 일본 가서 그 동경경마 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넘치진 않잖아요. 직접 한번 보자고요. 어떤 능력인가? 우리나라와 어떤 격차가 있는가? 네.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뭐 저는 요 원래 좀 그거에 대한 관심이 뜸한데 유럽 축구 메시 뛰는 팀이 뭐죠?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우리나라 데려와봐. 연습 경기처럼 해도 얼마나 그 아트 축구를 보겠어요. 어제 보고 그 스페인하고 했던 거 6대1 참패. 안타깝습니다. 손흥민이 수건을 막 던져버리는데 팔이 잡더라고. 자, 일본산 마필. 이 애들은 전력 미지의 마필들이 맞긴 맞으나 요것들이 뭐 기록으로 볼 수 있죠. 기록으로 상대 비교가 되는데 일단 그 드레스노트가 8살 11번 게이트인데 얘가 1200 최고 기록은 가장 빨라요. 1분 10초 8. 키모아 발론과 베스트 위시가 12초 5. 그리고 키모아 발론과 베스트 위시는 한 조교사의 관리하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들의 능력 뚜껑 까야 돼요. 딱 까놓고 말씀드리면 이거를 자신있게 단호하게 얘기하긴 어렵죠. 근데 이제 두 분이 우리나라가 먹을 것이다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저는 반반 하면 안 되니까 일본산 마필의 우세를 전 점치거든요. 얘기를 풀어가 보죠. 일단 윤희원 네. 뭐 과천에서 먹으면 이놈이다. 부산에서 먹으면 이놈이다. 지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천에서 만약에 이번 경주 우승을 한다라면 7번만 천구를 눈여겨보셔야 되겠고 안쪽에 부산에서는 3호마 통일시대 능력이 최근에 워낙 좋기 때문에 부산 쪽으로는 3호 통일시대 보고 있습니다. 진희현은요? 저는 서울 마필이라면 역시 미래의 영웅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상위군 녀석은 워낙 사이즈가 있는 녀석은 실전에서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1200거리의 미래의 영웅의 안쪽 게이트라면 저는 서울 마필이 우승을 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YTN의 기세가 여기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녀석은 역시 19점 마방 마필입니다. 감동의 바다라는 녀석인데 다음 경주에 나오는 뚝선배에 나오는 장풍파랑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 녀석이 아예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감동의 바다는 역시 대상경주를 맞춰줘서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겹치진 않네요. 네. 자, 일본산 마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겠네요. 일단은 8살짜리인데 기록은 가장 빨라. 1분 10초 8. 요걸 누가 제가. 해주실래요? 윤현이 해주실래? 네. 열하나 드레드 노트는 야노 타카유키 기수가 이제 준비 중에 있고 또 기승 예정인데
기록 자체로는 지금 출전하고 있는 3마리 중에서 가장 나아요. 그리고 가장 앞에서 뛰는 말이고 나머지 마필들은 좀 추입형의 스타일을 띄고 있는데 이게 나이는 8살입니다만은 경주를 많이 뛰진 않았습니다. 나는 뭐 6번 키모나 말론이나 1번 메스위시는 50전이 넘습니다만은 요 놈은 33개. 그러니까 왜 33개냐? 중요한 경주, 특별 경주, 대상 경주만 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프로젝트성의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1번 3 마필들 중에서는 여러 드레드노트 쪽에 좀 무게를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라이마 같은 오리의 주글사가 2마리 있었어요. 키모아발론 그리고 베스트위시. 뭐 진이형께는 글쎄 이건 뭐 뚜껑 까봐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드립니다만 둘 중에 뭐가 난지 한번 진이형의 반반이 아니라 양념이냐 프라이드냐를 듣겠습니다. 키모나발론 베스트위시 어느 놈이 낫습니까? 저는 베스트 위시가 물론 무조건 낫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녀석이 낫다. 뚱뚱합니다. 등치가 큽니다. 저는 똑같은 2개 있으면 모양 좋은 놈을 줬기 때문에 뛰는 것은 그놈입니다. 하지만 인게이트의 뚱뚱한 녀석, 확실히 기세가 마필은 기세 싸움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필들의 접전 경주이기 때문에 일반 베스트 위시가 멀어보나 확실히 낫습니다. 3마리 다 각질은 사실상 추입이에요. 그렇죠. 네, 일본 산 마필들이. 추입이에요. 언제야? 그리고 최강실러가 작년에 먹었을 때 같은 경우에 일본 산 마필이 그때도 다 뒤에서 힘썼죠. 그렇죠. 네. 2창 먹었던 애가 그때 일본산 애들은 못 왔고 싱가포르인가 엘파드리노? 말레이시아 2등 맞다. 엘파드리노. 예, 아예 엘파드는 재작년이고 그리고 나머지 그 2등한 게 하나 있는데 말 이름이 어려워. 전개를 그리기 참 어려운 판이지만 그려봐야 돼요. 이번 미래용은 각질을 확실히 바꾼 게 맞죠. 그렇죠. 과거 단거리 때 초스피드로 나갔던 마필이 아니에요. 페로비치가 직전에 결대로만 타서 추입 타는 거 보십시오. 걔는 이각질이에요. 주구나산 앞에 붙여야 되는 마필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3번 통일시대 같은 경우도 3, 4번에 붙이고 승부고 4번 페르미로 포모로이 같은 경우도 뭐 이건 뭐 앞장 끊어내야 되는 5번 OS 하다 보니 약간 의외였는데 직전 경주 참더라고. 조성곤이가 말을 몰랐나 할 정도로 붙어줘야 되는데 5번 OS 하다. 천구도 앞에 붙이는 스타일. 최강실러 같은 경우 오히려 좀 참을 것 같아요. 네. 유성 파이팅은 급수를 너무 세게 만났는데 그래서 열돌 감동의 바다는 뭐 추입타도 되는 마필이긴 한데 일단 전기에서 뭉쳐 달리는 건 내측에 다 있으니까 2와 열둘은 뭐랄까요 후미에서 같이 날아와야 되거든. 네네. 고구도가 될 것 같아요. 물론 감동의 바다도 선행출하이를 나섰던 전력이 꽤나 되기 때문에 전천후 자유마죠. 자, 요런 전개인데 앞에서 버틸 마필로는 저는 4번 페르디도 포모로이 이게 이제 기대 이상 계속 띄워주고 있거든. 근데 직전 1200에서 감동의 바다가 먼저 치고 나가고 이 마필이 뒷심한 발 쓰는데 많이 띄워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좀 플러스 알파가 많이 있어야 돼. 많이 있어야 되고 그런 마필 천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33조가 이번 경주 동반 출전 OS 하다가 같이 쓰는데 7번 천구 같은 경우는 사실 얘가 저거잖아요. 외국 출장 많이 갔다 왔잖아. 네, 두바이 갔다 왔죠. 직전에 인기만큼을 전혀 지켜주지 못한 케이스인데 그때 상태 부족이 맞죠? 맞습니다. 네. 이번에 많이 올라왔는지 어때요 상태? 일단 천구는 외국 경험이 상당히 좀 탄탄하게 많고요. 그리고 이마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현장 예시장에서 4월인데 그때 당시에 좀 덥진 않았어요. 근데 땀을 많이 흘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컨디션도 좀 조교장에서 좋다라는 느낌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는 병합주기를 시행을 하고 상태는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80%까지 올라와 있는 만큼 7번 청구의 상태는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 집에서는 이거 가지고 국위선양을 나름 많이 했기 때문에 공 안 들일 수밖에 없어. 공 안 들내야 될 수가 없어. 자, 판 자체 어렵습니다. 뭐 초고 배당부터 10배 이상 뚫리고 올 것 같고 어떤 특정 마필이 압도적으로 인기를 구가할 수도 없는 레이스. 저는 이렇게 한번 바라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레이스를 뭉쳐 달리면은 앞에 뛰는 마필이 유리하지 않아요. 1200이라 할지라도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최강실러가 판을 먹었던 레이스나 5월 1일 레이스 감동의 바다가 페르디도 포몰로이가 손잡고 왔을 때처럼 다 무너지는 거지 뭐. 이때 같은 경우도 벌마랑 뭐하고 싸웠어요? 앞에서. 인디언 스타. 네, 뭐 난리 났지. 저 이거 맞춰 먹은 경주인데 16.3배. 짭짤한. 짭짤했죠. 근데 그 패턴 저는 무게감을 보면 두 분도 어떻게 앞선에서의 전개 유리함을 가지고 끝까지 돌릴 1200이냐 그것들은 소위 얘기해서
전반전이고 직선 구간 들어서면 후반전이 깔끔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어느 쪽입니까? 저는 이번 경주 그거 이전에 일단은 작전 전개가 서로 간에 서울 마필들이나 부산 말들이 싸우면 그냥 다 죽는 거고 그러면 일본 놈들이 오는 거고 안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33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5가 댕이냐 7이 댕이냐 이것도 서로 조율을 해야 되고 19조 같은 경우도 안쪽에 3번 통일시대 선행을 뭐 넘어갈 것이냐 안 넘어갈 것이냐 그것도 관건인데 저는 뒷심 있는 놈들이 좀 올라온다고 봐요. 진짜는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근이가 선행 안 나갈 수 없습니다. 유승환하고 틀림없이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번 미래영웅하고 감동을 받아가 외곽 추입으로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판은 앞선 전개는 무시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 싸울래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왜? 야 내가 선행인데 너 선행 안 갈래? 야 네가 선행하니까 내가 양보할래? 절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일단 나가 치받고 보는 일이야. 가속을 딱 붙여버렸는데 내리막 탄력 받아버렸는데 거기서 무슨 브레이크를 걸겠어요. 힘 배합하고 직선 구간? 그건 생각조차 할 수 없어요. 일단 붙고 나서의 게임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언급해주신 부산과 과천의 유력 시대는 우승 마필을 지목해 주셨는데 일본산 마필 1번, 6번 그리고 11번 동반 입상까지는 저도 보지 않습니다. 근데 1번 말이 하나는 낀다라고 보고 1, 6, 11 정상이 볼 때는 드레스노트 같은 경우 8살짜리 마필 기록 상당히 앞서 있는데 전개에서 이게 일본 친구들이 우리나라의 패턴 자체를 모르고 탈 공산이 있기 때문에 안쪽에 1번, 6번 요 두 마리가 기회를 더 잡아볼 소지가 크다. 기록은 약간 늦지만 전개에서 누가 더 빨리 붙이느냐의 게임인데 그건 정말 이 마시마 기수나 타치로 기수의 어떤 의도에 달려있네요. 그러나 1번, 6번 낀다. 저는 이렇게 판단 내리면서 8경주를 정리 내리겠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여러분들께 다 풀어드리지 못해서는 미안해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하버드 갑니다. 구경주입니다. 뚝선배 안말의 레이스 요거는 초장에 두 분께 여쭤봤어요. 그 부산이 먹냐 일본이 우리나라가 먹냐 의견이 갈렸나요? 둘 다 과천이었나요? 저는 부산입니다. 아 부산과 과천으로 갈렸죠? 네, 저는 이거는 확실히 서울이 먹을 것 같습니다. 서울이 먹고 과천이 먹고 부산이 먹는다. 요거까지만 듣겠습니다. 구경주 정상의 메인 승부인데요. 뚝선배나 사실 이 SBS배를 메인 승부로 붙는 예상가는 좀 드물 것 같아요. 미지수적인 측면이 강해서. 뚝선배는 많이들 걸 겁니다. 저는 이럴 때 좀 승부욕이 나요. 똑같이 승부욕 좀 붙는 거야. 네 팬 살리느냐 내 팬 살리느냐. 이건 뭐 서로 뭐랄까요 가장의 역할? 내 새끼 살리겠다. 뭐 그런 느낌? 이게 이제 뚝선배 같은 경우는 정상은 반반 갑니다. 과천과 부산이 1, 2차를 다 반반으로. 네, 반반 갑니다. 반반. 과천과 부산이 손잡고 온다. 그쪽으로 포커스 잡고요. 아, 예. 네, 이번 경주를 붙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 정상의 메인 승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막판 가죠. 10경주입니다. (1300의) 국내 3만 4권의 핸디캡 레이스 비슬이 순 우리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는데 파워 비슬도 있고 최고 비술 이번 경주 인기 순위 1위로 등극할 레이스로 보여지는데 이번 경주는 진이 형께서 어떤 초식으로 승부를 들어갈지 궁금해요. 이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냐, 일보다 더 센 마필을 갖고 계시느냐? 일보다 센 마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번 풀어주시고 포부를 말씀해 주시죠. 물론 지금 배당판 자체가 워낙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최고비스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게 때 약간 2%가 부족한 맛이 있었습니다. 현장 예시장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만 축은 진 실장은 외곽 쪽에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녀석 갖고 뭐 현장 예시장까지 최고비스를 확인해서 줄여보려고 할지 뒤로 뺄지는 그때 가서 정확하게 한번 적중해드리겠습니다. 사전 막고를 제가 들어서 아는데 막판 10배당은요 정말 돈 돼요. 그럼. 막판 10배당 15배당 줄여 걸리면 역적 안 할 수 없고요. 돈 안 만질 수가 없어요. 이제 마지막 경주에 창고에서 돈 찾을 때 보면은 그러한 경주 맞추신 분들은 세상 다 가진 것 같아. 옆으로 지나가도 부러워. 부러워 진짜. 요거는 요거 맞추시고 가실 것 같아. 홍콩. 네. 요거까지 맞춰서 홍콩을 가? 마지막 경주에 이거 한 방은 아유 아니 홍콩이지.
추더라도 팬들이 홍콩을 가야지. 그렇지. 맞춰서 팬들 홍콩 보내세요. 본인은 그냥 뭐 본인 나는 뭐 홍콩 안 가도 숙대 됩니다. 방콕만 가도 가시고 됩니다. 숙대 가고 방콕 가고 이러시고 요거 맞추면은 밥 삽니까? 땡모반 한잔 삽니다. 땡모반. 백무반으로. 땡모반으로. 알겠습니다. 10경주 진이언의 메인 승부 막판을 골랐네요. 행운 기원하고요. 사실 뭐 마지막 경주 되면 다 불이 오를 만큼 올라서 당신이나 나나 지고 있어봐. 10경주에 몸에 달고 들어가지고. 그럼요. 그래요. 자, 6월 첫 주입니다. 시작이 좋아야죠. 6월 첫 주부터 여러분들이 대박 맞으시는 기원을 하면서 저희도 큰 한 구라짜리 성적 아주 잘 만들어서 다음 주에는 그 영화 스타워즈가 그래요. 딴따단 하면은 쫙 자막이 나가거든요. 저희도 한번 다음 주에 아주 뭐 대단한 적중들로 한번 쫙 깔아서 자막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행운 가득하시고요. 저희도 최선 다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뵙죠. 이 말 뛰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27.4배 나옵니다. 이 한 근육에 운명을 거십시오. 아 여기에서는 내 거죠.